여러분, 노년에 가장 후회되는 일,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 내가 원했던 것을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위 친구 눈치를 보며 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살아온 게 가장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친구의 진짜 의미를 들어보셨나요? 한자로 풀이하면 가까울 친해, 오래 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많이 사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실제로 2023년 라이프 홈 보고서에 따르면 집에 홀로 있으면 즐거움을 느끼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옛날 친구들은 만나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시간 낭비 같아요. 나이 들수록 친구 필요 없음을 느낍니다. 친했던 친구인데도 연락하는 게 귀찮을 때가 있고 막상 만나도 지루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간혹 스스로를 탓하거나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오래 본 친구인데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그냥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탓하기에는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나이 들수록 당신 옆에 진짜 친구로 남겨둬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게 오랜 사귄 사람은 나입니다. 불교 초기 경전에도 우리를 위로해줍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악착같이 살아온 인생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을 나눠줘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실제로 몸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후에 친구가 필요 없는 3가지 이유와 200년 전 인생사를 미리 겪은 쇼펜하우어의 7가지 인생 조언을 소개합니다. 나를 아끼는 인생을 사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 잘해줄수록 배신당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성공은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고 실패는 내가 사람을 알게 한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를 해본 사람이거나 시련을 겪은 사람이라면 이 말에 공감을 할 것입니다. 소위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어떻게 지내?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가까운 친구부터 해서 먼 친척까지 연락이 오죠. 내가 잘 될 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이에나처럼 달라붙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도와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인생의 삐끗한 순간이 옵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인간관계가 뒤엉키거나 이렇게 내 인생이 어려워지면 주변 친구들은 180도 달라집니다. 평소 꾸준히 해오던 연락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한테 전화가 갈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잘해줬는데 막상 내가 어려워지면 뒤통수를 치게 되죠. 또한 자기가 불행하다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려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불행하다고 남도 불행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멀리해야 합니다. 그 친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마치 그물 밖을 어떻게든 나가려는 꽃게를 밑에 있는 꽃게가 가만두지 않고 끌어내리는 거와 같습니다. 그런 친구는 얼른 떨쳐내어 우리의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 뒷담화하는 친구는 언젠가 나도 깎아내린다. 우리는 종종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이야기가 뒷담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뒷담화는 평소 내가 갖고 있던
긍정적인 에너지를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그 친구에게 뒷담화의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그 친구와 멀리하면 나 또한 그 무리에서 뒷담화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나도 실컷 가야겠죠. 하지만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있을 때 행복하다. 타인에게 미움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용기입니다. 그 친구한테 미움받아도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친구에게 매달릴 때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타인에게 매달리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며 불편한 친구들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나 편한 대로 사세요.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정신건강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이유, 사람은 혼자일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됩니다. 친구는 친구일 뿐 탓할 것도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종종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에 크게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도 굳이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에게도 다 맞춰줄 필요 없습니다. 맞춰주면 당연한 줄 압니다. 여태까지 불편하게 지내온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한 명 때문에 나를 힘들겐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면 굳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그렇다고 이 말은 친구나 가족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잘 지내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보고 나의 가치와 인생의 방향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의 풍요로운 인생은 자연스럽게 주변에도 퍼뜨리게 됩니다. 좋은 인연들은 그렇게 다시 모이게 되죠. 나를 가장 보살펴주고 아껴주세요. 지금부터는 쇼펜하우어의 인생 조언을 들어보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나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하여 풍요로운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혼자가 가장 행복하다. 인간은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다. 결국 그런 솔직함이 나중에 뒷담화와 비방의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정과 사랑, 결혼으로 이어지는 밀접한 인간관계도 비밀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면을 봐서는 다른 사람과 교제가 적을수록 좋다. 잡담, 유흥, 즐거움 뒤에는 가식적인 모습이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나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 그럴수록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기대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드물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과 만나 희생할 필요가 없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고독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독한 시간을 생산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력, 내면의 공허, 권태감 때문이다. 이럴 때 남과 어울리는 것은 자신의 고독을 혼자 대면하기 두려워 비겁하게 피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단조로움을 피해 외부로부터 강한 자극을 원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르다 보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생긴다. 남과 함께하고 싶은 이유는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무능력, 내면의 결핍과 공허감 등이 있다. 이것이 계속되어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자극을 원하다 보면 유흥에 빠지거나 술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홀로 지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자신으로부터 도망쳐서 결국 되돌아와 만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본래 모습이다. 다른 사람과 어쩔 수 없는 관계를 줄이면 자신만의 자유와 욕구가 회복된다. 두 번째, 접촉이 많으면 불행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넓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내면이 공허하고 삶이 단조로울 때 다른 사람의 온기를 필요로 한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공감받고 지지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막상 타인과 생각의 차이를 느껴 실망하면 관계가 다시 멀어진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고사성어와 여기에서 유래한 우리 속이 있다. 불견상견절치.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갈린다. 상대편을 몹시 그리워하지만 보고 나면 정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약간 냉랭한 거리 두기를 쇼펜하우어는 정중함과 예의라고 말한다. 거리를 둘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은 비록 따뜻함의 욕망은 충분히 충족되지는 않지만 가시에 찔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사회를 불에 비유했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불을 쬐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에 손을 집어넣고 화상을 입고는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불이 타고 있다고 탄식한다. 마음이 춥다고 느껴 타인의 온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면의 공허, 의식의 빈약, 정신의 빈곤 때문에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유유상종하며 여흥과 오락을 추구하는데 처음에는 관능적 향락과 각종 즐거움을 맛보려고 하다가 결국 방탕한 생활을 좋게 된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교의 욕망이 생기는 것은 자신이 불행하다는 반중이다. 타인을 통해 얻는 가치는 행복의 본질이 아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면 좋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둔하며 불합리한 사람들과 접촉하면 여러 가지 위험과 해로운 일에 노출될 수 있다. 굳이 그런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다.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고독은 위대한 사람의 것이다. 인간이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한 상태에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의 조건을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고독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사교성을 대립하는 것으로 본다. 지적인 능력이 클수록 혼자 지내려는 경향이 강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질수록 어울리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독은 위대한 사람의 특성이다. 고독은 인간의 본래 모습에 가깝다. 친구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각자 개성과 취향, 의견이 달라서 늘 불협화음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오직 자기 자신과는 유일하게 완전한 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오직 자신의 고독 안에 생겨난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원천인 고독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된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고독한 모습일 때 본래 지닌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네 번째,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고독을 즐긴다. 내면이 충분히 따뜻한 사람은 사회로부터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나 괴로움을 주거나 받지 않고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부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외적인 부를 통해 내적인 부를 대신하려고 노력한다. 내면은 빈곤하고 정신이 공허하면 무엇이든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려 하지만 소용없다. 많은 인간관계로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만 인간관계는 자칫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홀로서기와 타인과 함께하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아껴야 되고 마음의 못을 박는 일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다. 예의는 현명함에 속하고 무례는 어리석음에 속한다. 5번째,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간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면서도 타인과 어울리는 것도 즐긴다. 고독과 사교성은 동전의 양면이다.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강조했다.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독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타인에 의존하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나약한 존재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고독의 끝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려는 욕망이 있다. 쇼펜하우어는 홀로서기와 함께하는 삶 사이의 갈등을 고슴도치의 우화를 통해 풀어낸다. 추운 날씨에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달라붙어 하나가 되지만 그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껴 떨어진다. 그러나 추위를 견디지 못해 한 덩어리가 됐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다 결국 상대방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는다. 서로를 따뜻하게 하고 싶어 하지만 서로의 바늘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고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체온을 나눴다는 지혜다. 6번째, 가까울수록 조심해라. 인간은 가깝고 친할수록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타인을 자신의 욕망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상대에게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강제하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다 보면 아픔을 주는 막말을 하게 된다. 부모는 자식이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성취하기를 바란다. 남편과 부인은 서로 결혼한 사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랑하는 사이도 말 한마디 실수로 만남이 깨지는 일이 생긴다. 이와 비슷하게 동양에 불가금 불가원 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하라는 경고로 중용의 의미와도 비슷하다. 그러나 실제 의미의 맥락은 전혀 다르다.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본래 공자의 말은 첩과 좋은 부리기 어렵다. 잘 대해주면 기어오르고 쌀쌀하게 대하면 원망한다. 소인배를 대할 때 가까이 하면 다치기 쉽고 멀리하면 해코지하니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쇼펜하우어의 상대를 공경하되 거리를 두라 라는 말은 공자가 말한 경이원지에 더 가깝다. 경이원지 또한 상대를 공경하면서 동시에 거리를 두라는 뜻이다. 그 당시 백성들이 귀신이나 미신을 믿는 경향이 많았는데 위대한 지혜로운 지도자라면 모든 생각에 무조건적인 동의를 하기보다는 불합리하거나 마땅하지 않는 것에 적당한 거리를 둘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더라도 그 인격을 존경해야 상처를 주는 가시 돋친 말을 피할 수 있다. 서로 세상에 대한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7번째, 자기 자신으로 행복하라. 한국의 행복 지수는 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이다. 세계 최하위권을 맴도는 불행감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빈부격차, 치열한 경쟁, 급속한 고령화, 열악한 환경,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가 행복을 방해한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살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144위로 최하위라는 점이다. 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자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일, 또는 다시 태어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그들은 한결같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의 첫 번째 소망이라고 브로니 웨어가에서 말한다. 누군가가 행복한지 보려면 얼마의 자산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고통을 잘 견뎌냈는지 봐야 한다. 노년에 가장 후회되는 일,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과거에 내가 원했던 것을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자신의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주위 눈치를 보며 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 삶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내 마음대로 살기 어렵고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은 집단주의, 평준화된 교육 방식, 출세지향주의 등의 원인이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몇 가지 대상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행복도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적 비교가 심한 편이며 그것에 따라 행복도가 낮아지는 경험은 노인층이 가장 많다고 한다. 마지막 조언.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 방법은 나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다. 개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태도다. 우선 남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바, 나 자신만이 원하는 바,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타고난 재능과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마흔이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한 시행착오와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충분해 보인다.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만 찾아보라. 원하는 바가 없는 인생은 타인에게 휘둘린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에게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가장 중요한 친구는 바로 나입니다. 나를 가장 오랫동안 알고 가장 가깝게 지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초기 경전에서도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나를 사랑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보다도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데 풍요로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읽고